안녕하세요. 사이클 겐을 발표하게 된 김서령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네, 먼저 이 사이클 겐이라는 모델은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델입니다. 이 사이클 겐이 발표되기 전 모델들은 페어 형태, 그러니까 즉 짝지어진 형태의 트레이닝 이미지를 활용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매핑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페어 형태의 데이터셋이고 오른쪽이 언페어 형태의 데이터셋인데 이제 왼쪽의 페어 데이터셋에서는 각 입력 XI가 특정 출력 YI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제 오른쪽의 언페어 데이터셋에서는 1대1 매칭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페어 데이터셋을 쓰면 학습도 쉽고 성능도 높게 나오지만 대부분의 CV 태스크에서는 페어 데이터셋을 구하는 건 무척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림처럼 모네의 그림을 사진으로 바꾸려면 이제 모네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봤던 그 풍경의 실제 사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페어 데이터셋 없이 언페어 데이터셋으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제 도메인 간의 트랜슬레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들은 페어 데이터셋 없이 소스 도메인 X로부터 얻은 이미지를 타겟 도메인 Y로 변환하기 위해서 겐과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결합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저자들은 먼저 도메인 간의 기저 관계가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여기서 제너레이터 G는 X 도메인의 입력 이미지 X를 받아서 즉 Y 도메인의 스타일을 갖는 이미지 Y 햇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 Y 햇과 실제 타겟 도메인 Y의 이미지와 구별이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사용합니다. 이제 바닐라 갱과 같은 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방법만 사용하게 되면 제너레이터가 항상 의미 있는 결과를 생성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그다음에 모든 입력 이미지를 동일한 아웃풋 이미지로 매핑하는 이제 모드 콜랩스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클 컨시스턴시라는 속성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클 컨시스턴시란 예를 들어서 영어 문장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다음에 이 번역한 프랑스어 문장을 다시 영어로 번역했을 때 처음에 인풋으로 넣었던 원래 문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이러한 원칙을 말합니다. 이 번역 모델이 단순히 문장을 잘 변환하는지를 넘어서 원래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보면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제너레이터 G랑 다시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제너레이터 F를 서로 역함수로 작동하도록 학습하는 거고 이런 역변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아웃풋으로 수렴하는 모드 콜랩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FGX가 X랑 가깝고 일단 GFY가 Y랑 가까워야 한다는 이 사이클 컨시스턴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어드버서리얼 로스와 이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합쳐서 전체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사용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방법론을 더 자세하게 보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두 가지의 제너레이터 GF가 있을 때 G는 X 도메인의 이미지를 Y 도메인의 스타일로 변환하고 F는 Y 도메인의 이미지를 X 도메인의 스타일로 변환합니다.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DX, DY를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데 이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실제 도메인의 이미지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인 DX는 X 도메인의 원본 이미지와 FA의 Y에서 X로 변환된 이미지를 구별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DY는 Y 도메인의 원본 이미지와 G에 의해서 X에서 Y로 변환된 이미지를 구별하라고 시도합니다. 이제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이미지와 이제 실제 도메인의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를 적대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성능을 높이는 걔네 로직을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이때 제너레이터 G와 디스크리미네이터 DY에 대한 어드버서리얼 로스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식인데 첫 번째 항 DY가
실제 이미지 Y를 진짜로 잘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G에 의해서 생성된 가짜 이미지를 가짜로 잘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때 제너레이터는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최소화하려고 시도하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최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적화 목표는 맨 아래 나와 있는 것 같은 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F와 디스크리미네이터 DX에 대한 어드버서리얼 로스도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아까 본 식과 같은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항은 DX가 실제 이미지 X를 잘 인식하는 정도로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F에 의해서 생성된 가짜 이미지를 가짜로 잘 인식하는 정도로 나타냅니다.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터는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최소화하려고 시도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최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맨 아래와 같은 식을 도출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어드버서리얼 로스만으로는 개별 입력 XI를 원하는 출력 YI로 매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매핑 공간을 더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학습된 매핑 함수는 사이클 컨시스턴시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포워드 사이클 컨시스턴시와 두 번째 그림의 백워드 사이클 컨시스턴시를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구하면 맨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항은 G를 통해서 X가 Y 도메인으로 변환된 후에 F를 사용해서 다시 X 도메인으로 변환했을 때의 결과와, 이제 원래 X 간의 L1 놈 차이이고, 그다음 두 번째 항은 F를 통해서 Y가 X 도메인으로 변환된 후에 그다음에 G를 사용해 다시 Y 도메인으로 변환했을 때의 결과와 원래의 Y 간의 L1 놈 차이입니다. 두 항 모두 값이 작을수록 제너레이터 G와 F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클 컨시스턴시의 예시가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인데, 이 재구성된 FGX가 인풋 X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오브젝티브 펑션은 어드버서리얼 로스와 앞에 람다가 있는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람다는 어드버서리얼 로스와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의 중요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최적화 목표도 마찬가지로 전체 오브젝티브 펑션의 제너레이터는 최소화하려고 시도하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최대화하려고 시도하는 속성을 적용해서 맨 아래와 같은 식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아키텍처와 관련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 사진과 설명을 따로 찾아봤는데요. 이제 먼저 제너레이터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인코더 부분에는 세 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부분에는 128 바이 128 이미지에는 6개의 레지듀얼 블럭을 사용하고, 256 바이 256 이상의 이미지에서는 9개의 레지듀얼 블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코더 부분에서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RGB로 매핑하는 1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을 보면 패치겐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패치겐은 이미지를 겹쳐서 70 바이 70의 패치로 나누고, 이제 각 패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전체 이미지를 평가하는 것보다 매개 번수가 적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네, 이러한 패치겐이라는 구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걔네 트레이닝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최소 제곱 손실로 대체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전에 생성된 이미지 50개를 저장하는 이미지 버퍼를 사용해서 이 버퍼의 이미지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트레이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트레이닝 디테일에 대해서도 보자면, 이 어드버서리얼 로스와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의 중요도를 조절하는 람다를 10으로 설정해 주었고,
네, 100에폭 동안은 러닝 레이트를 0.0002로 유지하고 그 다음 100에폭 동안은 러닝 레이트를 점진적으로 0으로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에 대해서 보면 이 논문에서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모두 수행했는데 이제 왼쪽의 질적 조사에서는 이제 참가자들에게 실제 사진 또는 지도와 모델들을 통해서 생성된 가짜 이미지를 보여주고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 표는 참가자들을 얼마나 속였는지를 나타낸 건데 사이클계는 전체 참가자의 4분의 1을 속였을 정도로 성능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두 실험은 FCN 스코어를 사용한 양적 실험인데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를 사진으로 바꾸는 실험과 사진을 라벨링된 데이터로 바꾸는 실험에서 각각 두 번째로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에 대한 실험도 진행했는데 아까와 같은 똑같은 그 라벨링된 데이터와 사진을 변환하는 실험에서 거의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으로 봤을 때 이 사이클 겐에서 사용한 방식과 같이 어드버서리얼 로스와 그다음에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겐의 변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자면 이제 왼쪽 그림에서는 인풋 사진을 여러 화가의 화풍으로 잘 변환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제 객체의 색상이나 질감을 원하는 대로 잘 변환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계는 색상 및 질감 변형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이 기하학적 변형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서는 대체적으로 성능이 굉장히 낮았는데 예시를 들면 이 사과를 오렌지로 변환하는 작업에서 사과에 오렌지 색만 입혀준다던가 이제 고양이를 개로 변환하는 작업에서 최소한의 변형만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실패한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데이터셋이었는데 이제 말에서 얼룩말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보면 사람에게까지 얼룩 무늬를 변형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이클겐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사용했던 이미지넷이 이제 말을 타는 사람의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아서 사람과 말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향후에 디벨롭할 수 있는 요소로 이러한 기하학적 변형에 대한 성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